시사발전소 한진입니다. 이 윤석열 안에 김건희의 논문 표절 관련돼서 조사 결과가 전달이 됐습니다. 국민대 조사위에서 이제 교육부로 봉인된 채 조사 결과가 넘겨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교육부가 공개를 거부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교육부의 의심스러운 행동들에 대해서 더 보고자 하고요. 교육부와 국민대가 모두 김건희와 관련한 어떤 사건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 공개를 거부한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짚어봐야 될 요소들이 좀 몇 가지가 생깁니다. 관련 내용 먼저 일단은 기사로 함께 보시고서요. 어떤 내용을 좀 짚어봐야 되는지를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에서 함께 초점을 좀 맞춰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먼저 오마이뉴스의 기사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보시죠. 단독 김건희 박사 논문 국민대 조사 결과 나왔다. 그 관련된 검토 내용은 보시는 것처럼 지난 8일 교육부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이런 내용입니다. 김건희 씨 박사학위 수여 과정 적절성에 대한 조사 결과를 30일 오후 늦게 교육부에 발송을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발송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멤버 유지 논문을 김건희와 함께 쓴 전승규 지도교수 조사 결과와 논문 인준서 직인의 진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담겨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대 이 10월 8일 교육부에 보냈던 학위 논문 검증 관련 자체조사 계획 제출 공문에서 대학원장 2명, 교무처장 등 모두 5명으로 조사위를 구성을 해서 10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던 것이었고요. 조사 내용은 김건희의 박사학위 청구 논문 심사 과정과 합격 확인 과정 등을 확인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2007년에 나왔던 이른바 멤버 유지 논문, 그리고 2008년에 나온 논문이었던 이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이 두 논문은요 각각 특정 기사와 특정 회사의 특허 내용 등을 이제 표절한 의혹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의구심도 커진 상태였죠. 국민대 조사위는 이 김건희의 박사학위 논문 인준서에 날인된 직인 위조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리고 누리꾼들은 인준서의 심사위원으로 이름을 올린 5명 교수의 글씨체가 거의 비슷한 점을 들면서 서명과 날인 위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보시는 것과 같이 글씨체가 동일합니다. 근데 글씨체만 동일한 것이 다가 아니죠. 자, 도장이 일렬로 이렇게 늘어서 있는 모습, 다른 어떤 논문 인준서와는 좀 큰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조사위가 이제 조사 결과를 봉인한 채 공문을 보낸 것이고요. 조사 결과는 알 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교육부 관계자도 이번에 국민대 공문 내용을 기자들에게 따로 공개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조사위는 교육부를 통해서 공문을 보낼 테니까 기자들 너희들은 교육부에 물어보던지 그거 알아서 해. 뭐 이런 식으로 답을 회피하고 있는 거고요. 교육부의 경우에는 공개할 마음 없으니까 돌아가 라고 하면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옳은 생각일까요? 자, 이와 관련해서 정말 좀 다양한 추측성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조사위의 결론이 도대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문서 안에 나열이 되었길래 이거를 공개를 하지 않는 거냐라는 이야기에서부터 뭐 윤석열과 이 딜을 보려고 어떤 협상용 카드로 이걸 숨겨두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전직 검찰총장의 위력이 지금 이 교육부에도 미친 것이냐,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위력이 미친다라고 한다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었을 땐 도대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질지 정말 상상조차 안 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법과 국민 머리 꼭대기 위에 군림하는 독재자가 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번 그 조사위와 교육부의 공개 거부 결정에는 참 이상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자, 연구윤리위 조사 결과에 대해서 비공개 처리를 할 이유, 어떤 그 명분도 찾기 어렵고요. 그리고 그러한 비공개 처리를 했던 사례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상한 지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애초에 공개도 하지 않을 거면서 도대체 뭐 후속 조치 전혀 안 하겠다, 공개하지 않고 후속 조치도 안 하겠다, 이럴 거면 조사를 도대체 왜 한 건지 좀 의아스러운 부분도 있죠. 애초에 국민의 어떤 분노의 그 여론이 가득 차니까 국민대 조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뭔가 조사를 결정을 내렸지만 보여주기식으로만 어떤 조사를 하고 그 결과는 또 깜깜이로 만들려는 수작질이 아니냐, 그러한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유은혜 장관이 민주당인데 도대체 그게 뭔 말이냐, 그런 이야기를 또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사실 이런 의혹이 나오는 데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보였던 그간의 행보, 여기서
많은 퀘스천 마크가 붙여져 왔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육부가 지난 국민대 논란이 터지고 나서 계속 시간 끌기를 한다라는 비판을 받은 바가 있었죠. 심지어는 김건희의 연구부정 행위 의혹은 만 5년이 지나가지고 규정상 처리를 하지 못한다, 이런 헛소리를 국민대가 했을 때 이거 알고 보니까 그 부칙조항에 불과했던 거고요. 부칙조항의 단서조항에서도 보게 되면 공공의 복지와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어떤 우려가 있으면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대가 이걸 무시했던 거 아닙니까? 게다가 부칙조항보다 더 상위 규정, 거기 이제 연구윤리 규정에는 시효와 관계없이 검증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명백히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대가 이걸 무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5년이 지나서 조사 못한다라고 하는 국민대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였던 거죠. 근데 이게 유은혜 장관이 장관직을 수행하기 이전부터 사실 교육부가 권고 기준을 내렸던 것을 보게 되면 시효는 존재할 수 없다, 무조건 입증해라, 이런 이야기를 해왔던 건데 국민대는 교육부의 권고사항도 다 무시를 했던 거예요. 그냥 난 몰라 라고 외치면서 조사불가 결정이라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던 거죠. 자, 그런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 교육부가 발빠르게 그러면 재조사 결정을 내려야 됐겠죠. 근데 교육부가 이걸 재조사 결정을 내리는 데까지 국민들의 어떤 분노, 그 국민들의 분노의 어떤 강력한 지적이 나올 때까지 교육부는 한참을 여유롭게 이 사건을 그냥 지켜보면서 끌어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계속해서 이제 논란이 되고 관련된 질문이 쏟아지니까 도대체 마치 뭔가 마지못해 결정을 하는 듯한 조사 결정을 내리게 되었던 것처럼 느껴졌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심지어 공개 거부까지 하고 나선 상황, 이런 어떤 부정적인 추측들이 교육부를 향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선 후보의 지지율의 변화 추이를 보면서 마치 어디에 줄 설지를 고민하는 것, 그것이 아닌 이상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싶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일이 민주당 소속인 유은혜 장관이 설마 그러겠어 라고 저도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소위 파란 점퍼 속에 빨간 점퍼를 숨기고 있는 수박들에 대한 논란이 정말 끊임없이 제기가 되어 왔던 바, 그 논란 속에 유은혜 장관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본인이 좀 꼭 명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는 이야기를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당장의 조국 전 장관 때 사건만 비교해 보더라도 지금의 사안이 굉장히 많이 다르죠. 일단 지금 사건을 언론이 주목하지 않는다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사위나 교육부가 되려 시간을 끌고 있다라는 점, 이것도 역시나 다르죠. 무엇보다 정말 수천만 건의 그 검증도 되지 않은 보도들이 쏟아졌던 때와는 다르게 김건희 어떤 국민대 특혜 논란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명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정말 가장 큰 차이라고 봐요. 그리고 남편인 윤석열이 대선 후보로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남편이 대선 후보니까 자동적으로 나라를 대표하게 될 그 영부인 후보가 된 이 김건희의 논란에 대해서 다른 어느 때도 아니라 무엇보다 지금 대선 국면이잖아요. 대선 국면인데 이런 상황에서 언론의 검증을 피해갈 수 있다라는 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근데 또 이 차이를 봐봐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만 엄중한 검증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이 언론의 모습과는 완전히 딴판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번 조사위의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어요. 그 이유는 애초부터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조사라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주목을 먼저 해야 합니다. 자, 언론에서는 이것도 좀 숨기려고 하고 있고요. 교육부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주목을 안 하고 있죠. 조사위의 위원장 누굽니까? 국민대 대학원장이에요. 그 나머지 위원들은 또 누구예요? 교무처장이라든가 테크노디자인대학원 그 원장, 다 내부 그 국민대 내부 교수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 공정성을 보장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지금 전혀 주목을 안 받고 있죠. 특히나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뭐냐면요, 현행 국민대 내부 연구 윤리위 규정에 따르게 되면 조사위원 전체 중에 30%는 외부인을 포함시켜야 돼요. 근데 이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로 조사위가 꾸려졌고, 그리고 조사가 그냥 시작돼서 결론까지 하나가 나온 겁니다. 자, 이런 와중에 소속 인원들의 어떤 정치적 성향에 대한 의혹도 제기가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까지 나오니까 이건 뭐 말 다 한 거죠. 조사위의 공정성은 그냥 애초부터 배제되어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또 교육부에 그 공문을 보냈던 조사 결과, 이거 일부분에 불과하고요. 나머지에 대한 조사 결과는 내년 2월에 발표하겠대요. 아주 노골적으로 지금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심을 지금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조사위의 이런 반응이나 교육부의 반응,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예견되었던 이 그림이었다라는 것에는 이유가 또 하나 더 있어요. 지난 8일이었어요. 8일날 그 교육부 감사관실에서 국민대 가서 방문 감사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김건희의 학위 수여 그 과정이나 겸임교수 위촉 과정에 대한 논란, 그리고 논문에 대한 어떤 재검증 과정에다가 국민대가 주가 조작 의혹이 있는 그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도대체 왜 매입을 했는가, 어떻게 매입을 했는지에 대한 그 과정에 대한 논란까지, 이걸 다 확인하려고 방문 감사를 갔던 거죠. 그리고 그 면면을 다 살펴보게 되면 이게 단순히 이번 조사 결과처럼 뭐 박사학위 논문을 인정해주는 인준서 조작 여부, 그런 것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 국민대가 숨기고 있는 사건들의 본질이 모두 김건희의 범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굉장히 심각한 대목인데, 그런데 교육부가
이와 관련한 방문 그 감사 과정을 거치고도 감감무소식이다. 그리고 조사된 것 역시도 공문을 받아놓고서도 이것을 공개할 마음이 없다. 공개하지 않겠다. 이거 사실상 직무유기죠. 국민의 분노의 여론에 교육부가 마지못해 조사한 느낌이 들었는데 재조사하라는 요청을 국민대로 넘겼던 것이고, 그래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 공문을 받았는데 이게 시작 지점이 어떤 국민의 어떤 분노에 의해서 그 국민의 명령에 의해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국민한테 보고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 명령에 의한 것인데 국민에게 보고 안 하겠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는 범죄 무마에 대한 방조 행위로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봐요. 왜 공개 안 할까요? 왜 교육부가 김건희가 떳떳하지 못할 일이어야 되는데 왜 교육부가 떳떳하지 못한 거라고 전 느껴질까요? 그리고 지난번에 교육부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방문 감사를 하고 난 뒤에 정리한 것만, 그러니까 정리하는 그 과정만 한 달이 걸린다. 그리고 이 이후에 재심의 과정을 또 한 번 더 거쳐야 되는데 이것도 한 달 걸리니까 올해 안에 감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는 좀 힘이 들 거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미 다른 여러 감사기관들이요, 재심의를 하기 이전에 감사 결과를 발표했던 선행 사례들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왜 도대체 김건희만이 이 내용에서 자유로운 특혜가 적용되는 걸까요? 이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시간 끌기의 방식이 왜 국민대와 교육부가 비슷한 방식을 취하고 있을까? 이게 그냥 괜한 의혹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상당히 좀 의문투성이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예컨대 국민대 논란이 왜 범죄 행위와 맞닿아 있냐, 이런 것을 또 의문을 가지실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당장에 근데 도이치모터스 이야기만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부분들이죠. 자, 대가성 주식 매입이라고 볼 수 있는 의혹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 국민대가 이사회 의결도 무시하고 사립학교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24만 주를 매입했어요. 국민대 재단의 그 보유 주식 중에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게 바로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식인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의 수족, 정말 최측근 수족인 두창섬유의 그 이모 대표로부터 김건희가 블록딜을 통해서 건네받은 주식, 그러니까 장외 거래를 통해서 건네받은 주식이 24만 8천 주였죠. 근데 이걸 바꿔서 김건희가 대주주로 올라서고 이를 통해서 주가 조작이 이뤄졌죠. 근데 공교롭게도 국민대가 사들인 도이치모터스 주식도 24만 주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그리고 또 국민대가 도이치모터스의 주식을 처음으로 사들인 시점, 이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2019년 4월인데 근데 이 시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때가 윤석열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내정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하마평이 본격화되던 시점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이제 내정된 이후 7월 때는 무려 5차례 이 국민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입을 해요. 그렇게 2020년 2월까지 10차례에 걸쳐서 24만 주를 쭉 사들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이런 의문점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아니 국민대가 그 협찬사 의혹처럼 전시회 하나 열었는데 그 왜 윤석열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내정되자마자 협찬이 막 쏟아졌다, 이런 것처럼 그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사 중인 거라도 있었는데 국민대는 다른 기업처럼 수사 중인 게 없지 않았냐, 그런 것도 있지 않았을 텐데 왜 국민대가 그런 짓을 했겠냐,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 좀 기사들을 다 뒤져봤어요. 2019년도 기사를 다 살펴보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드렸던 적이 있죠. 우리가 이 시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019년 1월 기점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 이때 대학들의 비리 제보가 급증을 했어요. 근데 비리의 주된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그 사립대학들의 족벌 경영, 그 족벌 경영으로 인한 비위들이 쏟아졌던 때였어요. 총장이나 이사장 자리를 장기 세습시키면서 그때 그렇게 그 과정에서 생겼던 횡령이라든가 채용비리 문제가 터졌던 거죠. 근데 참고로 국민대 역시나 설립자손 그 후손이 3대째 이어져 왔던 곳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2019년 그 시기에 사학비리 문제를 지적받은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대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경영 세습 과정에서의 어떤 불법 문제들을 감추고자 하는 의도들이 있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높여주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국민대가 국힘 정당의 색채가 짙다라는 그 비판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 의도를 포함시켰던 부당한 특혜를 김건희가 누렸을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연결고리도 있죠. 윤석열의 그 40년지기 친구, 그리고 윤석열의 스폰서 역할을 했을 거라고 추정되고 있는 그 황하영 동부전기산업 회장, 그 황하영의 오랜 그 사업의 쌍용 양회가 오랜 그 기간 동안의 자금줄이었어요. 근데 쌍용 양회가 사들였던 학교가 또 바로 국민대죠. 그리고 쌍용 양회 그 설립자 가족들이 국민대 이사장직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러하고요. 그러니까 당장에 지금 이 주식 매입에 있어서만 해도 이
정도의 견적이 나오는 겁니다. 범죄 혐의점들에 대한. 그리고 나머지 문제점들도 쭉 보게 되면 김건희의 허위 경력 사항, 이거 사문서 위조 행사에다가 상습적인 업무방해 혐의가 걸려 있고요. 논문 표절 같은 경우도요. 논문 표절에 대한 경우는 한 업체에 그냥 사업 계획서를 몽땅 들고다가 그냥 베껴다가 복사 붙여넣기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업체가 그 당시에 이걸 개발을 하기 위해서 국가보조금만 7,700만 원 가량을 지원을 받아요. 심지어는 특허 출원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 회사의 사업 계획서를 그대로 가져다가 쓰면서 저작권 침해 문제도 있고요. 명백한 사기 행위를 저지른 그러한 문제도 지적될 수 있죠. 결국에는 이는 국민대 자체 조사로 맡겨야 될 일이 분명 아닌 거고요. 교육부가 직접 나서서 감사를 하는 형태도 들어가야 되지만 이 감사 형태로만 끝나서도 안 되는 문제인 겁니다. 수사를 해야 되는 범죄 혐의점들로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감사로 끝날 일이 아닌 거예요. 자, 아무튼 일단 먼저 교육부에 대해서는 뭐 이거 정보 공개 청구라도 해야 될 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에 대한 확실한 성의 없는 수사 촉구가 필요해 보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코 이 사안은요, 뭐 단순한 어떤 학문 윤리를 뭐 저버린 행위다 이런 걸로 봐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보다 좀 더 본질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